아무리 친해도 말해선 안 되는 것 3가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말은 상대방을 화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면 편안함을 느끼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은 친구라 할지라도 여전히 존중해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나랑 내 친구는 정말로 친해. 비밀이 없는 사이야.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친한 사이라 해도 둘만의 문제가 아닌 제3자가 끼어든다면 어떨까요? 둘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서 듣는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도 당신은 배신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내 친구는 그럴 리가 없어. 내 친구는 절대 비밀을 발설할 애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비밀이 새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 비밀을 털어놔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아니오라고 답하고 싶네요. 물론 친하기 때문에 내 비밀까지도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친구 사이의 유대감이 높아지고 더욱더 친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친구 간에도 비밀 얘기를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비밀 얘기를 해도 그리고 비밀이 새어나간다고 해도 이 친구라면 말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해도 됩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죠. 하지만 아무리 친해도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해봤자 이득이 없는 말들이 말이죠. 지금부터 말하는 것들은 굳이라는 말이 들어갈 만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말해봐야 이득이 있기는 한가?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해선 안 되는 것. 첫 번째, 타인의 비밀. 내 비밀을 친구에게 말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또한 본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남의 비밀은 어떨까요? 단순히 나와 내 친구 사이의 일만은 아닙니다. 타인이라는 제3자가 끼어들어 문제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친구가 당신에게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비밀을 말할 정도로 친한 사이라고 생각해서일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비밀을 발설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나는 친구의 비밀을 절대 얘기하지 않아.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모든 비밀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성인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왔는가?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럼에도 비밀을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평이나 불만을 드러내는 하소연을 할 친구가 필요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과거에 힘들었던 일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며 공감을 얻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도에서건 간에 비밀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너는 믿을 만한 친구야.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얘기하는 친구의 비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친구에게 한 비밀 얘기가 다른 사람, 제3자에게서 들려온다면 어떨까요? 아마 당신은 비밀을 얘기한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을 얘기할 정도로 믿음직한 친구가 아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타인의 비밀을 당신에게 얘기하는 친구는 어떤가요? 과연 믿음직한, 신뢰가 가는 친구일까요?
한편으론 당신의 비밀도 아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지 모른다고 여겨질 겁니다. 이렇듯 나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은 하소연하는 등의 스트레스라도 풀 수 있지만 타인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금전적인 문제. 저는 100억이 넘는 자산가입니다. 유튜브는 취미생활로 하는 거지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가요? 부러우신가요? 아님 재수 없으신가요? 저는 정말 가난합니다. 유튜브 수익조차 안 난다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가요? 불쌍해서 구독이라도 눌러줘야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듯 돈이 많다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돈이 많다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면 동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이 많거나 적음을 악용해서 그 점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거나 하는 등의 일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친구 간에 1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난 돈 거래는 아무리 친해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점은 돈은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마라 라는 겁니다. 대부분 돈을 빌리는 사람은 정말로 돈이 없어서라기보단 그 사람의 성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만 또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돈을 빌려줘야 할 땐 받지 않아도 내 마음의 상처가 남지 않을 정도의 돈만을 빌려주고, 받지 않더라도 서운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 만한 친구에게만 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존재하기는 할까요? 부모 자식 간이 아니고서야, 하물며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액수가 커진다면 과연 서운한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길까요? 이렇듯 돈과 관련된 문제는 끝이 좋은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돈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는 신중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종교적, 정치적 문제.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종교마다 지켜야 하는 규칙, 규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범이 상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슬람교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인은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하물며 힌두교인은 소를 신성시해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 왜 소고기를 먹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선 태어날 때부터 먹지 않아왔던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왜 라고 의구심만 던질 뿐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선 우리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사특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제사나 장례 문제에 있어서도 기독교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여전히 계실 겁니다. 이렇듯 종교적인 문제는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서로 간에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분쟁만 발생할 뿐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 과연 쉽게 서로의 이견이 좁혀질까요? 저 역시도 종교, 정치적 문제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다르고 이견을 좁히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만 얘기할 뿐이지 어느 한쪽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렇듯 종교, 정치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친해도 말해선 안 되는 것 3가지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첫 번째로 남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돈에 관해 말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종교에 관한 얘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